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급등하더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네요.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한 3,05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2.2% 빠진 770선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오른 1,362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9.6도. 어제 일기예보 봤을 때는 오늘 오후에 비 그림이 이렇게 있더니 지금 보니까 구름만이 그려져 있네요. 요즘은 또 언제 갑자기 비가 내릴지 몰라서 저는 아이 가방에 비닐 우비랑 가벼운 우산 하나 넣어줘요.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신화의 퍼펙트맨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영래님께서 무말랭이 무치려고 불려놓고 삶은 머위 깔 준비하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원래 머우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사실 연배가 좀 나타나죠. 정겨운 단어 머우. 이거 머위 삶아가지고 강된장이나 이 쌈장에 이게 쓱 얹어가지고 그냥 밥에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싸먹어도 뭐 고기 없어도 굉장히 꿀맛입니다. 또 이 영래님께서 오늘의 저녁 메뉴 저 정해주시네요. 머위를 사러 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고릴라 지금 보니까요. 야, 그 새싹 멤버셨던 분들이 뭔가 등업하신 것 같아요. 이 새싹 멤버들이 원래 이분도 새싹 멤버셨는데 뭔가 앞에 이모티콘이 달라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샤이 어박몽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로운 새싹 이제 발굴할 때입니다. 예, 분발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샤이 어박목 여러분들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방과 후 차차차 타고 자동차 세계로 떠나보고요. 이어서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방과 후 경제교실까지 가보겠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장마를 대비해 이번에 장화 새로 사신 분들은요. 신발장에 다시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상청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남부지방은 이번 달 1일에 장마가 끝난 건데요. 각각 보름 안팎에 그친 올해 장마는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 종료 시점을 판단할 수 없지만 비가 거의 안 오는 이른바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 내린 비는 200mm가 좀 안 됩니다. 평년 대비 26% 정도 더 내린 건데요.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온 탓이지 다른 지역은 장마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은 평년 대비 24%가량 비가 덜 왔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강우량 편차가 점점 커지면서 기상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장마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들쭉날쭉 순식간에 퍼붓는 스콜성 폭우의 증가를 두고 이제는 장마가 아닌 단기간에 끝나는 한국형 우기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쨌든 큰 피해 없이 잘 넘겼으니 다행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 1년치 수자원의 60-70%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채워 넣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이때를 놓치면 생활, 공업 용수는 물론 봄철 모내기에 쓸 농업 용수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비는 되려 댐에서 홍수 조절을 위해 흘려보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른 장마 탓에 강릉의 상수원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계속 떨어져 어제 기준으로 36%를 기록했습니다. 농업 용수를 제한하는 여름 가뭄을 겪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게 또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장마라고 하는 기간은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까요?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물과의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 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이 단어 한 번도 꺼내지 않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면 뭐 관련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러브버그. 네. 오죽하면 제가 어뉴스에서도 다뤘는데 이 러브버그 책 때문에 차 도색이 벗겨지기도 하죠. 사실 그 러브버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벗겨진다기보다는 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화학 작용 때문에 좀 색깔이라든가 좀 차체 표면이 좀 손상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그게 벌레가 이제 차에 부딪혔다라는 것들이 좀 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보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가 사실은 익충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근데 익충이라고 해도 차에는 일단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전부 다 좀 반갑진 않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물론 이제 생태계 측면으로 보면은 익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리 익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또 해충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요. 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곤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익충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곤충들이 좀 반갑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여름철에 운전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특히 고속도로를 좀 많이 간다 했을 때는 좀 참혹한 현장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차 전면에 벌레가 좀 전반적으로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던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번호판이나 헤드램프까지도 완전히 뒤덮은 그런 모습들도 맞아요.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뭐 굳이 장기간 좀 방치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운전자와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오면 지방이나 이런 곳들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차 타고 고속도로 한번 달리다 보면 어떤 큰 벌레들은 또 소리도 나요. 부딪히는 네. 소리 바다다닥 하면서. 근데 그때 또 이제 와이퍼 움직이면 으아 이렇게 소리가 그쵸. 나죠. 예, 그럴 정도로 한번 다녀오면 정말 오만 군데 이렇게 그들의 이 자국이 네.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전에 왜 올바른 세차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잖아요. 네. 그때 뭐 차창에 붙은 벌레라든가 책 지우는 방법까지는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세차 심화편으로 벌레 흔적 지우는 법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보니까 벌레 자국 지우는 세제는 또 따로 있나 봐요. 이게 우리가 세차할 때 쓰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데 사실 세차 같은 경우에도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모든 단계마다 이 약품이 다 다르거든요. 미리 사전에 좀 뿌려야 되는 그런 약품들도 있고 이렇게 벌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붙었을 때 쓰는 전용 세제가 또 있고 또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그 왁스나 코팅 같은 거 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의 약재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 성분 같은 것들은 다르긴 하겠지만 흔히 카 샴푸라고 부르는 자동차용 일반 요 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주방 세제 같은 것들 혹은 빨래 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하고 요 성분들이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이런 세차용 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특정 성분, 특히 계면 활성제에 대한 함량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좀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레 자국을 전문으로 지우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분에 대한 제약은 좀 같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성분을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 혹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까지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주방 세제나 샴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규제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청
같은 데서 네. 그냥 주방 세제 같은 걸로 차를 닦으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었던 이유도 이런 것하고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벌레 흔적을 없앨 수 있는 이 전용 세제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커다란 성분들은 일반적인 카 샴푸라고 하는 자동차용 세제하고 비슷하긴 한데 보통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단백질 분해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곤충 이 사체가 차에 들러붙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떼기가 좀 쉽지 않아지거든요. 특히 자동차는 달리면서 이런 것들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차에 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성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벌레 흔적을 바로 지우지 않으면 진짜 그 러브버그의 어떤 산성체액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도색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나요? 이제 소장님께서도 어뉴스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이 러브버그가 이제 산성에 대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천적 같은 것들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곤충 사체들은 약한 산성의 이런 성향 같은 것들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러브버그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곤충이 크기가 좀 작으니까 다른 곤충들도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고속도로를 한번 주행을 해보시면은 차 전체적으로 진짜 좀 싹 덮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확실히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차체 표면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들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네. 사실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똥이거든요. 네네. 새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류 동물들이 이제 소화를 위해서 모래를 먹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위액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약간의 산성 성분을 갖고 있는데 새 같은 경우에는 요산 성분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은 그 산 성분을 타고 차의 코팅층이라든가 이제 도색층을 조금씩 부식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버그 클리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레 전용 세제를 버그 클리너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쓰면 효과도 분명 있기는 해요. 훨씬 더 잘 닦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바로바로 닦아낸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고압수 같은 것들 굉장히 네. 강한 압력으로 쏘는 그 물 같은 거를 잘 뿌리기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보다는 이제 바로바로 관리를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로바로 그 닦아낼 때 물티슈 이런 거 써도 돼요? 사실 새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전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왜요? 사실 긁히니까. 긁히기도 하고 이제 벌레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크고 단단한 벌레들은 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 곤충의 이제 껍질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물로 충분히 불려서 물로 닦아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참 피곤하군요. 바로 닦아내는 게 어쨌든 중요하다. 근데 이 벌레 자국 전용 세제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없앨 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자동차용 세제도 그렇고요. 이런 버그 클리너 같은 제품들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게 한 번에 지어지는 성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놈들이군요. 네, 사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에 대한 그런 좀 위험도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차 용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철분 제거제라고 해서 바퀴에 뿌리는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상당히 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게 되면은 이제 눈이 따갑거나 손이 따갑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좀 끼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도포를 하신 다음에 뿌리신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좀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뿌려두고 약간 기다려 주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때가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곤충의 사체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제거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좀 주셨다가 이제 닦아내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간혹 오래 방치했던 차들 내가 장거리 출장을 갔다 와서 한동안 차를
뭐 좀 세워놨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곤충 사체라고 할지라도 잘 안 닦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겉에 표면을 살짝 깎아내는 플러싱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빠르게 물로 청소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잔머리가 또 이제 발동을 하는데 그 혹시 이제 먼 장거리 고속도로를 네. 내가 달려서 이제 휴가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벌레가 신경 쓰이니까 왁스나 코팅 같이 이렇게 차 네. 표면을 아주 맨들맨들하게 아주 미끌미끌하게 만들어 놓으면 빨리 달릴 때 벌레들이 이렇게 휭 하고 미끄러지지 않을까. 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이제 왁스나 이제 유니막 코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코팅 같은 이제 시공을 좀 차를 뽑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먼지나 물 같은 거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벌레까지 막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들은 거기에도 네.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거 참 이게 애초에 벌레가 아예 안 들러붙게 하면 참 좋은데 네.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조금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야, 사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는 도로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자연 안쪽에다가 우리가 도로를 건설을 하고 그 위를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자연을 좀 침범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요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혹에 예전에 이제 자동차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 보시면은 네. 자동차의 보닛 앞쪽에 네. 뭔가 좀 우레탄 가죽 같은 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뭔가 더 씌우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요게 이제 버그 가드 혹은 후드 가드라고 불리는 그런 액세서리 종류거든요. 네. 요거를 장착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요 앞에다가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 보낸다. 그러니까 벌레가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자동차의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바람이 더 강해지게 되니까 그거에 타고 차가 아니라 위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아이템인데 네. 사실 방향을 바꿔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가지고도 벌레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장착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거를 장착을 하면서 돌도 피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돌까지는 막기는 어렵고요. 벌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차로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 요즘에는 뭐 전기차 나오면서 앞에 그릴이 없는 차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또 이제 가솔린 연료 같은 그런 일반 차들 보면 왜 앞부분에 이제 냉각이나 엔진 그런 과열이나 뭐 작동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순환되게 네. 돼 있잖아요. 여기에 벌레가 숑숑숑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반복이 되면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안까지 잘 보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좀 자주 보실 텐데 우리 같은 일반 운전자들은 네. 그 부분까지는 잘 안 보게 되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 안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품이 라지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네. 차의 엔진이라든가 주변에 들어가는 그 공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좀 식혀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그 엔진 자체를 식혀주는 냉각수를 냉각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근데 그게 그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손에 잘 안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이물질이 있겠네 혹은 굉장히 큰 벌레 사체가 있네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나무 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좀 청소를 하려는 시도를 좀 종종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좀 망가진다거나 구겨진다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의 전반적인 성능에 약간 좀 무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세차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열을 충분하게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강하게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변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의 열을 충분히 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고압수 같은 것들도 이제 레버를 당기면 정말 세게 나오고 안 당기면 조금 약하게 나오는데 그런 약하게 나오는 버전으로 살살 뿌려주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에어컨 필터 쪽이거든요. 네. 사실은 에어컨 필터가 이런 것들을 잘 걸러주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밖에 있는 공기가 그 필터를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필터 안쪽에 벌레 사체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면은 썩으면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지났다 그러면은 좀 이 필터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한 번씩 좀 열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여쭐게요. 그 식초로 벌레 흔적 닦으면 잘 닦인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네, 안 된다. 식초 냄새가 더 셀 거예요. 그렇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보 뉴스가 하나 떠서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서 SK텔레콤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또 어방목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1035님께서 막내 아드님이 고3인데 특성화고 AI 로봇과에 다니고 있대요. 와, 이런 과도 있군요. 어머니께서 이 로또 1등 예측 가능한 AI 로봇을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과제를 주셨는데 요즘에 머리 쥐어짜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드님 이 기계 AI 로봇 로또 1등 예측 가능한 AI 로봇 개발하시면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네. 장세정님께서는 방금 1부 끝나고 나온 노래를 해피버블인데 해피버그로 들었다고. 너무 요즘에 모든 분들이 버그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웃겨 버그 싫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6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을 확인한 시장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는 돌진하는 이것이라는 브론즈 동상이 설치돼 있는데요. 머리에 난 뿔로 이 아래에서 위로 들이받는 이 동물의 모습이 주가가 상승할 때의 그래프와 닮아서 미국 증시의 강세장, 즉 불마켓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불, 우리말로는 다 자란 수소를 뜻하는 이 동물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황소, 2번 코끼리, 3번 하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뭔가요? 오늘 행동경제학 2탄입니다. 오늘은 네. 투자랑 관련한 행동경제학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손실회피입니다. 손실회피 어떤 내용이에요? 같은 10만 원이라도 네.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더 슬프다는 건데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10만 원 있으시면 얻었다, 10만 원이 생겼다 하면 소장님 뭐 하고 싶으세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당장 사야 할 게 있으면 쓰겠지만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면 뭐 지갑에 잘 넣어뒀다가 장 볼 때나 쓰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차를 잘못했다가 네. 10만 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걸로 뭐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거 많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잠 못 자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걸까? 막 부글부글하면서 잠 못 자고 다음에 그 10만 원 정도에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과태료 값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하면서 또 가슴앓이 하겠죠. 저도 이렇게 네.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렇게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훨씬 슬픔이 크고요. 이렇게 잃었다. 이렇게 뭔가 과태료가 10만 원 나갔다 하면 갑자기 A4 용지가 그게 몇 개인데 립밤이 몇 개인데 하면서 너무 속이 쓰려집니다. 이게 투자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투자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뭐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런 느낌인가요? 네, 주식이 손실난 거를 사람들이 못 팝니다. 이것도요. 만약에 그러니까 100만 원에 같이 산 주식, 똑같이 100만 원이었던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어요. 네. 근데 A 주식은 지금 120만 원이 됐습니다. B 주식은 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이 떨어진 거죠. 그럼 하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거 파시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둘 다 팔기 싫은데 그래도 꼭 팔아야 한다면 이익이 난 A를 팔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실난 거는 못 팔아요. 이게 실제로 UC 버클리 대학에 있는 오딘 교수가 네. 이제 증권 계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90% 이상 손실난 그 주식들을 못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쵸. 네.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결국에는 내가 판단하는 타이밍이기는 한데 네. 이미 내려간 주식이라면 사실 뭐 투자한 회사의 미래 전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좀 기다려보는, 그러니까 시쳇말로 좀 물려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괜찮은 주식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경기 타는 거일 수도 있고요. 특정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사실 이제 전망이 없다. 그래서 자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손절매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애써 나쁜 소식을 무시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나는 들리지 않아.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거. 이게 유튜브에서도 왜 알고리즘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뜨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소식은 안 듣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너무 일찍 팔고 나쁜 주식은 오래 보유한다라는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증 평양.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좀 네. 편향적으로 듣고 생각도 좀 왜곡하게 네, 되는. 네. 투자할 때 또 경계해야 되는 뭐 행동 심리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게 확증 편향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자기 과신. 자기 과신. 네. 과도한 자신감이 아주 위험한데요. 사람들한테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물어보면요. 네. 보통 80% 이상이 자신이 평균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80% 이상 그렇게 나왔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내가 사는 주식 잘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자신감에다가 확증 편향까지 더해지면 정말 이번만은 확실해 하면서 몰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자산을 날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번만은 정말 달라. 이거 진짜야. 뭐 이렇게 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확증 편향까지 더해지면 그 갑자기 그 어떤 연구 보고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서로 남녀가 서로 경멸하고 싫어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이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뭐 유튜브든 쇼츠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본 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비슷한 주제나 네.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단정짓고 그래서 뭐 상대방 이성은 나빠. 뭐 맞아요. 별로야 이런 식으로 거부하게 된 것도 맞아요. 있다더라. 네. 근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군요. 자꾸 시장이 좋다, 뭐 이 종목 간다 이렇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진짜 돈 번다 이렇게 세뇌가 되는 그런 게 반복이 있고. 됐죠. 계속해서. 그렇죠.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배고플 때는 사지 말아라.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란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네. 주식을 또 사고 파는 것도 안 돼요? 네, 사람들이 배고프고 짜증나고 막 슬프고 이러면요. 네. 에라 모르겠다.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코인으로 좀 돈을 벌었어요. 네. 근데 코인을 새벽 2시에 산다는 겁니다. 새벽 2시에 네. 뭐 이유가 있어요? 새벽 2시에 사람들이 다들 졸려가지고 못 견디고 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하고서 네. 그러니까 팔까 말까, 그러니까 보유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라 모르겠다, 팔자.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9시부터 9시 반, 그 사이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때 요거를 친구는 반대로 이제 자동 매매를 걸어놨대요. 그랬더니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따라하시면 네. 이거 이미 퍼진 걸 수도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새벽 2시에 배고프고 졸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요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좀 흐려질 배고프고 짜증나는 이 시점에는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왜 아이들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네. 중고등학생들. 아. 근데 엄마들이 아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12시 넘어서 막 공부 막 하고 있으면 자는 게 낫다. 머리를 맑아야 시험을 보지라고 하시잖아요. 싫어, 나 밤샐 거야. 나 오늘 밤샐 거야. 나 이거 다 보고 자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불 끄고 그러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거랑 같은 원리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날벼락 얘기하고 싶습니다. 날벼락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날벼락이 꽤 자주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있을 것 같은 건데요. 네. 사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속해주세요. 네, 뭐 2022년 3년에도 막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요. 뭐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막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얘기들. 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도 그랬고. 더 이전으로 가면 1998년에 그 러시아 투자했던 그 되게 막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네. LTCM이라고 네. 있는데요. 거기 투자가 너무 몇십 년간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돈 못 넣어가지고 안달이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가 98년에 러시아 채권을 샀었어요. 네. 굉장히 큰 규모로. 러시아. 근데 그때 98년에 러시아가 98년에. 모라토리엄 선언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군요. 네. 앞서서 이제 손실 회피, 확증 편향, 그리고 자기 과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미 내가 그래 버렸어요. 네. 나는 또는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세요, 잘. 네. 내가 손실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알고 그래서 이거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확증 편향을 극복한 방법 하나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서 물러나시긴 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오랫동안 지금도 물론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공매도한 사람들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래서 왜 여기 내 회사를 공매도 했느냐 네.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개선 방향으로 좀 잡고자 이렇게 의견을 다양한 걸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보통은 내 회사 공매도에 있어 기분 나빠서 안 부를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은 불러서 얘기도 듣고 그 얘기가 좀 타당하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미 손실난 주식이 내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버티지 말고 선생님은 그럼 손실이 나도 팔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손실이 났는데 네. 그게 사실 네. 저는 주식 종목을 골라서 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딱 종목 사서 고른 게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못 팔고 있어요. 그게 한전 주식이거든요. 아, 오늘 본인 얘기하신 거였구나.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것도 제가 네. 어쩌면 좀 확증 편향일 수도 있지만 그 한전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긴 하고 그게 확증 평양이에요. 자기 과신이고. 요즘 다시 좀 오르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년 전에 정말 좋은 전망이라는 판단으로 샀다가 반토막이 난 주식이 있어요. 근데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꽤 미래 전망이 좋다고 판단하게 된 종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 반토막 난 종목을 손실 처리를 하고 그 반토막 난 돈을 보태서 그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오, 정말 잘하셨네요. 네, 지금은 그 손실 본 금액의 이제 몇 배를 보전한 오. 상태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네네. 저는 워낙 장기 투자하는 성향이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을 정해두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좀 빨리 손절매하는 게 좋다. 그런. 그러니까 저도 그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특정 종목을 골라서 사지 않아서 그렇지만 네. 이렇게 분산을 했었다면 막 주식이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빼서 채권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밸런싱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네.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 주식은 처음부터 저렴하게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사실 핵심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 고르면 되는데요. 네.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계속 잘 될 회사를 찾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미 내가 그러니까 발견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높은 수익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경매랑 진짜 비슷한, 경마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경마장에서 제가 저 말 1등 할 것 같아라고 베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베팅을 거기다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눠 갖는 돈이 얼마 안 되고요. 저는 이제 2번 말이 1등 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3번 말이 1등 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2번 말이 1등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데요. 이런 경우 정말 희박하죠. 어렵습니다. 그 김나영 선생님은 어떻게 주식을 골라야 할까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경제적 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 해자. 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뭔가 높은 장벽이 있는 그쵸. 그런 독점적인 회사. 독점력이 있는 음. 그래서 뭐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사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가격이 적당하고 경영자 자질도 좋은 회사. 근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요. 기회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사실 샀다 팔았다 막 많이 사지 말고 20번만 있다고 생각을 해라. 너가 인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20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신중해지겠고 자신이 정말 잘 아는 진짜 좋은 거 나타나면 사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이면 사라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요.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도요. 평범한 사람들이 참 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본업 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주식시장은 프로랑 아마추어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프로랑 아마추어가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친다고 하면요. 네. 보통 프로들은요. 실수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막 서브 넣을 때 막 휘어넣고 꺾어넣고 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그냥 잘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실- 공감 가요. 네. 실수해서 그러면 상대가 실수해서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프로랑 아마추어랑 이게 이제 룰이 거의 이제 좀 전략이 다른 건데요. 주식 시장은 안 그렇잖아요. 네. 제가 펀드 매니저랑 같은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제교실 다룬 내용도 이렇게 핵심만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투자할 때 과도한 자신감, 확증, 편향 경계해야 된다. 내 판단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꼭 이제 다른 의견들, 나랑 판단이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동 경제학 얘기하면서 투자와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 심리가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해도 잘 가고 확 와닿고요. 박성남 님도 우리 오늘 나눈 얘기에 크게 공감을 하고 계세요. 네. 자,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머리에 난 뿔로 아래서 위로 들이받는 모습이 주가가 상승할 때의 그래프를 닮아서 미국 증시의 강세장, 즉 불마켓을 상징하게 된 동물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영어로는 불, 우리말로는 누런 소가 아닌 다자란 수소를 뜻하는 이 동물 1번 황소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469님, 9392님, 2144님. 2144님은요. 저희 집에도 소가 있어요. 고1 아들인데 소띠예요. 황소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육아는 힘든 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압니다. 그 황소 고집. 네. 0521님께서요. 학원 강사라서 출근 시간이 조금 남달라요. 모두가 퇴근할 때 저는 일을 시작합니다. 불금의 에너지 대신 커피의 힘을 빌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분 샤이 어박목이신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 정말 PD님의 선곡이 항상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I have nothing. 예. 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저는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